영어 독서를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어와 문장 외에도 한국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생소한 문장 부호나 약어를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영어 문장 부호와 약어 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문맥을 이해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영어 문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한국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문장 부호와 약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Writing Style Manual이라고 부르는 참고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을 쓸 때 필요한 모든 규칙과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 사전인데요. 아마존에서 Writing Manual of Style로 도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라이팅 스타일 매뉴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어라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영문서 작성 규칙도 국가와 지역,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라이팅 스타일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매뉴얼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입니다. 최신판은 아니지만 미국 영어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인 매뉴얼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 문장 부호, 스펠링, 이름 용어 표기법, 숫자, 외국어 인용 방법, 표나 그림 삽입, 약어, 문서 종류에 따른 양식 등등 영문서 작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문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쯤 장만해둬도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영어 문장 부호와 약어 중에서 문장 부호,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대쉬를 알아보겠습니다. 콜론. 콜론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사실 콜론 앞 뒤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Neo had to make a decision. 네오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여기에 다른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He had to take the red pill or the blue pill. 그는 빨간 약 또는 파란 약을 먹어야 했다. 내용 흐름상 내려야 하는 결정이 구체적으로 빨간 약 또는 파란 약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오른쪽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일 뿐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이 두 문장 사이에 마침표가 아닌 콜론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콜론은 키보드에서 여기 있습니다. Shift 키와 함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콜론 다음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혹 콜론 앞을 한 칸 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콜론 앞은 앞 단어와 붙였습니다. 콜론 뒷 단어는 붙이지 않고 한 칸 띄웠습니다. 다음, An insec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이 뒤에 이 문장과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써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될까요? 곤충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 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머리, 가슴, 배죠. 마침표를 콜론으로 바꾸고 the head, thorax and abdomen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콜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the winners are as follows. as follows는 수거로 다음에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도의 의미니까 정말 이 다음에 수상자를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죠. 마침표를 콜론으로 바꿔주고 수상자를 나열합시다. venue, 장소, 땡땡, 404호실. 역시 콜론 다음에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어로 콜론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죠. 또 비슷하게 send your inquiries to this email. 이메일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콜론, 이메일 주소. 다음은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앞에 나왔던 문장과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장을 추가하고자 할 때 씁니다. 콜론과의 차이라면 세미콜론은 그 앞뒤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가령 All students should dress in formal clothing. 모든 학생은 격식을 갖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문장 다음에 Jeans are not allowed. 청바지는 안 됩니다. 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 흐름상 매우 관련이 있어서 아주 잘 이어지죠. 이러한 경우 마침표 대신 세미콜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세미콜론은 키보드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미콜론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세미콜론의 생김새를 보면 쉼표와 마침표가 함께 들어있는 모양이죠. 쉼표와 마침표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서 아직 온전한 마침표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문장이 다 끝난 뉘앙스가 아니니까 세미콜론 뒷문장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콜론도 앞을 이렇게 한 칸 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단어와 붙여야 합니다. 콜론 뒷단어는 붙이지 않고 한 칸 띄워 씁니다. 다음, Jack won the lottery. 그리고 마침표 대신 세미콜론을 쓰면 이제 잭이 복권에 당첨된 것, 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Indeed, he's a millionaire now. 진짜로 잭은 이제 백만장자다. My name is Yong. 이 뒤에도 세미콜론을 두고 That's Y-O-N-G. 내 이름은 용이다. 그리고 용의 스펠링은 Y-O-N-G이다. 참고로 이렇게 세미콜론은 대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은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and와 같은 접속사로 바꿔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세미콜론을 소개할게요. 앞에서 봤던 예문인데요. 수상자가 그냥 마이크 잭 스미스가 아니라 1등은 마이크, 2등은 잭, 3등은 스미스예요. 자, 콤마가 너무 많아져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분명하게 나눠져야 하는 부분에 콤마 대신 세미콜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구분하기가 편하니까요. 다음은 하이픈입니다. 이 짧은 막대기는 한국어에서 붙임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두 단어나 글자를 붙인다는 표시입니다. 가령 car sized 이 두 단어를 하이픈으로 붙이면 자동차 크기인의 뜻을 가진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키보드에서 하이픈은 여기 있습니다. 하이픈의 앞뒤는 이렇게 띄어 쓰지 않고요. 붙여 씁니다. 다른 예로는 cold-hearted, high-end, 44 둘 이상의 단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10-year-old, 10살 먹은, state of the art, 최신의, mother-in-law, 법적인 어머니, 즉 배우자의 어머니, that's Y-O-N-G. 앞에서 봤던 예문처럼 글자를 하나하나 떼어서 말하면서 스펠링을 알려줄 때도 하이픈을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하이픈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이름이 황용운인데요. 영어식으로 성을 맨 뒤에 쓰면 용운황입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근데 영미문화권의 시각으로 이 이름을 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first name, 마지막 덩어리는 last name으로 생각하고 가운데는 middle name으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 first name은 용운이거든요. 즉 용과 운이 따로 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바로 여기에
하이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오해 없이 용운이 하나의 first name이라고 알게 되죠. 참고로 하이픈 뒤의 단어는 소문자로 이어지니까 여기도 소문자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이픈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책입니다. 지면 한계상 줄 오른쪽 끝에 하나의 단어를 다 써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이픈을 이용해서 이 단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줄에서 이어진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입니다. 대시의 줄은 하이픈보다 2배, 3배 정도 더 깁니다. 사실 이 길이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대시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제가 대시라고 부르는 문장 구호는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M-를 말합니다. 한국어에서 줄표라고 부르는 이 대시는요. 앞에서 봤던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백강, 추가 정보 강의에서 많이 봤었던 쉼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대시가 꽤 크기가 큰 문장 부호라서 눈에 잘 띄는데요. 그래서 주목 강조의 효과를 더 높이고자 할 때 콜론, 세미콜론, 콤마 대신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문장인데요. 여기의 세미콜론을 대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Jeans are not allowed 라는 내용이 더욱 부각되고 강조되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대시는 키보드에는 없고요. 워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삽입, 기호, 더 많은 기호 보기, 특수문자, M- 입력의 경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메모장에서 기억자를 누른 뒤 한자 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드롭다운 메뉴의 중간 정도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지 대시를 하이픈 2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대시의 앞, 뒤도 이렇게 띄워 쓰지 않고요. 모두 붙여 씁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보면 We must preserve the earth, our only home. 여기의 콤마 앞, 뒤의 명사는 동일한 대상이죠. 이렇게 추가 정보를 보여주는 콤마를 대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집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Some fruits, such as watermelons and durians, are very big. 이렇게 콤마로 쌓인 추가 정보도 대시로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Kitchen sponges with an array of many holes are perfect home for bacteria. 마찬가지로 콤마로 쌓인 부분을 대시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은 백강에서 나왔던 예문입니다. 그때는 모두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콤마를 사용했던 문장이죠. 이런 콤마 대신 대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대시는 아까 말한 대로 크기가 꽤 큰 문장 부호이다 보니까 남용하면 문장이 좀 뚝뚝 끊겨 보이고 집중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임팩트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씩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어를 3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tc., for example, 그리고 that is입니다. 모두 옛날 라틴어구의 약자인데요. 요즘도 매우 자주 사용하는 약어니까 그 이름과 사용법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각 알파벳과 들어있는 이 마침표들, 점들도 꼭 함께 써야 되니까 이 자체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세요. 첫 번째로 etc. 이 약어는 영어로 etc라고 읽습니다. 라틴어 발음인데 일반 영어 문장에서도 그냥 etc라고 많이 읽습니다. 또는 and so on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등등의 의미고요. 단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I bought apples, oranges, mangoes, and 자, and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항목이 나오면 되는데 그냥 등등으로 말하고 싶다면 so on을 붙이면 됩니다. 난 사과, 오렌지, 망고 등을 샀다. 이때
이 and so on을 라틴어로 etc. 약자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간혹 etc. 앞에 and를 남겨두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etc. 안에 and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and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이 etc로 끝나는 경우 약어를 표시하는 이 점이 문장의 마침표 역할까지 함께 합니다. 다른 예문 Some fruits, such as watermelons, durians, etc. are very big. 이렇게 etc가 문장 중간에 있어도 이 etc, 이 c 뒤에 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게 여기서 such as와 etc는 의미 중복입니다. 둘 다 어떤 대상의 일부 불특정한 예를 나열할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such as를 빼버립시다. 또 다른 예로 baseball, basketball, volleyball, etc. are team sports. 간혹 이 문장처럼 etc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for example입니다. 이 약어는 그냥 영어로 for example이라고 읽습니다. 라틴어로 exempli gratia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정도의 의미고요. 해당 대상의 막연한 일부만을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나열할 때 씁니다.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Team sports 괄호 열고 for example baseball, basketball, etc. require cooperation. 팀 경기, 예를 들면 야구나 농구 등은 협동을 필요로 한다. 잠깐 참고로 괄호를 쓸 때 한국어는 이렇게 앞단어와 괄호를 붙여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띄워서 씁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와 같은 for example을 약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such as와 etc가 의미 중복인 것과 동일하게 여기 for example과 etc도 의미 중복입니다. 이번엔 etc를 빼버립시다. for example 뒤에는 거의 항상 콤마를 쓰죠. 그래서 여기 약어 바로 뒤에도 항상 쉼표가 뒤따릅니다. 마침표와 쉼표가 연속으로 있는 한국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경우지만 이렇게 쓴다는 것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 두 명사의 관계를 보면 팀 스포츠라는 전체에 포함되는 여러 경기들 중 불특정 일부인 베이스볼과 바스켓볼만 예로 든 거죠. 이런 관계일 때가 for example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추가로 이 for example 약어 대신 그냥 example의 약자로 쓸 수 있는 ex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ex는 이렇게 문장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문장 부호라기보다는 기호나 분리 포인트 같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ex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호는 아니니까 아예 우리는 for example만 쓰도록 합시다. 다른 예로 Some fruits, for example, watermelons and durians, are very big. Many big IT companies are in the US. For example, Microsoft, IBM, and Oracle. 다음으로 that is입니다. 이 약어는 그냥 영어로 that is라고 읽습니다. 라틴어로 id est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대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씁니다. 예문은요. The biggest IT company is in the US. 이 문장에서 가장 큰 IT 회사를 추가 정보를 더해서 더 말해주고 싶으면 우리는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 앞에 추임새처럼 that i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IT 회사,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 있다. 그리고 여기의 that is를 약어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for exampl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hat is 뒤에도 거의 항상 쉼표가 따라옵니다. 여기서도 이 두 명사의 관계를 보면 the biggest IT company가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죠. 이런 관계일 때가 that is입니다. for example과 비교해서 잘 알아둡시다. 다음 예문 We must preserve our only home. 이 뒤에 dash를 쓰고 이어서 that is the earth. 이렇게 만드니까 극적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An insec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head, thorax, and abdomen. 이 예문에서는 three parts와 head, thorax, abdomen이 동일한 대상이니까 콜론 대신에 that is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와 약어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자주 보이는 부호와 약어이므로 다시 한번 오늘 다룬 내용을 스스로 꼭 복습하시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두 강의에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설득력 있고 신중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단순히 만들어내기만 하는 과정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